안녕하세요. 최창의 속풀이 최남영. 엄수빈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좀 야구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저희 지금 보이시는 잠실 야구장을 나왔는데요. 원래 제 옆에 원래 이한기 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구를 좋아하는 엄수빈 기자가 있어서 대신 이한기 기자를 버리고 엄수빈 기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저 유니폼 보시면 오늘 지금 넥센, 그러니까 지금 키움이죠. LG 유니폼 입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키움 팬이 아닙니다. 저도 참고로 LG 팬이 아닙니다. 추석을 맞이해 특별히 현장 속풀이 잠실 동구장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프로야구 23 정규 시즌도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도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네. 이보다 더 핫한 이슈가 있죠.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금 바로 있는 한강과 연계한 수변 생태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이 공간을 좀 더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동구장 하면 현재 키움 히어로즈가 사용하고 있는 고척돔이 생각이 나는데요. 현재 오세훈 시장이 전임이시죠. 2006년 7월에 디자인 서울을 선언을 하셨고 같은 해 8월에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동대문 운동장을 지목하면서 시작이 된 얘기죠. 당시 동대문 운동장 철거 문제로 선수협회에서 좀 촛불 시위도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야구의 중진과 원로들이 중심이 된 동대문 야구장 비상대책위원회를 파트너로 정하면서 기대가 7개 대체 야구장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게 고척돔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때 수용한 야구장에 고척돔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포함이 된 거고요. 서울 고척동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야구장을 짓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하기엔 좀 야구장이 좁기도 하고요. 사실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죠. 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차기도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이 고척돔에 대해서는 여론이 확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곧 잠실에 동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서울에 이제 두 번째 동구장을 만들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번 잠실 동구장에 정말 들어선다고 한다면 고척돔하고 비교했을 때 또 서울시가 한 번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럼 고척돔에서 했던 문제들을 좀 타산지도로 삼아서 더 잘 짓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잠실 동구장에 설명에 앞서가지고 사실 이 구장이 지금 잠실 마이스의 단지에 속한 하나의 그 시설물이거든요. 잠실 마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실 마이스 정식 명칭은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 잠실 일대에 전시 컨벤션, 스포츠 컴플렉스 등의 문화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고요. 총 사업비는 한 2조 한 2천억 정도 되고 그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협상하고 있는 그 우선 민간 사업자는요, 하나그룹, 하나금융그룹, HDC 그룹인데요. 원래 이 사업의 좀 모태는 시작은 원래 한국무역협회가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그 무역협회는 당시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KB금융 등이 이제 이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화, 하나, HDC 그룹이 입찰 경쟁을 통해서 이 사업권을 좀 따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역협회가 사업권을 이제 수주를 실패하신 거죠. 원래는 이제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는데 잠실 동구장 관련 문제가 좀 협의가 좀 길어지면서 착공은 빨라야 한 2025년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고요. 잠실 동구장에 대해서 염승 기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실 동구장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뿅! 네, 현재로선 잠실 동구장 건설이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국제 경기 유치가 가능한 3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 야구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외야를 순환하는 360도 개방형 콘코스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각종 프리미엄석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네. 야구장과 호텔을 연계 조성해서 객실, 레스토랑, 피트니스 등 호텔 내 여러 공간에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야구 비시즌에는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인조잔디 관리 문제로 조금 부정적인 여론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서울시하고 해당 구단이죠. LG랑 두산 협의가 잘 끝난다고 한다면 돔 구장 공사는 2025 시즌이 끝난 이후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2031년에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잠실 경기장을 쓰는 LG랑 두산은 이제 25 시즌이 끝나면 어디서 야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얘도 무사 1, 2루에 좀 우중간을 가르는 이르타 같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LG나 두산 입장에서는 좀 아마 걱정이 크실 거예요. 이 구장이 없어지게 되면 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야구는 이제 국내 스포츠 중에서도 네. 연고지에 대한 중요하죠. 그 애착이 엄청 강하다고 네. 들었는데 예. 그러한 이유로 이제 LG랑 두산은 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현재 지금 새 돔구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좀
LG와 두산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아마 클 겁니다. 당장 야구를 어디서 하지? 라는 이런 고민이 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두 구단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방안은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여기 뒤로 보이는 이 경기장이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서울시는 현재 뭐 안전 문제나 뭐 공사 기간 문제, 뭐 소음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어렵지 않나 라고 하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고척 동구장을 공동 사용하자는 대안도 좀 있고요. 키움 히어로즈가 넥센 시절 때 홈으로 사용했던 그 목동 야구 경기장 이 대안이 지금 되고 있고요. 서울은 아니지만 네. 뭐 KT 홈구장이죠. 수원, SSG 홈구장 인천을 뭐 공동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네. 한 지붕 세 가족이어서 아무래도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수원이랑 인천시에서도 이제 연고지가 달라서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목동 경기장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예, 저희 지금 엄순 기자가 지금 그 무사 1, 2루 상황에서 우중간 2루타를 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목동 구장이 아마추어 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뭐 관리 문제나 뭐 선수들의 뭐 게임 문제나 뭐 진행 문제나 부상 문제 등등이 좀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거고요. 목동 야구장 옆에 보면 거기는 늘 상습 정체 구간인데 집에 갈 때 차가 몰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염승 기자가 당시에 지금 목동 구장 옆에 살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 당시에 좀 실제 경험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동구장 바로 옆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만 되면 이제 야구 시즌에는 소음이 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좀 민원이 많이 네. 들어갔다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막 공짜로 야구를 보게 해주기도 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야구를 많이 보러 가긴 했는데요. 야구를 안 볼 때도 이제 언제 안타를 치는지 언제 홈런을 치는지 다 소리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면 목동 야구장을 쓰긴 해야겠지만 이런 좀 문제들을 좀 보완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장 속풀이 마칠 시간인데요. 네.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이번 편 어떠셨나요? 확실히 추석에 보는 스포츠가 또 재밌지 않습니까? 예, 뭐 추석에 많은 스포츠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저는 아니지만 저희 세대를 보게 되면 씨름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야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추석 때도 보면 좀 가족분들과 어울려서 뭐 야구든 뭐 씨름이든 뭐든 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 한두 게임 보시면서 응원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좀 즐거운 추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SOC는 생활이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